강남의 프리미엄 웨딩홀은 샴페인빛 천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보리 리본이 의자마다 곱게 메어져 있고 수정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하객들의 옷차림새도 화려했습니다. 여자들은 파스텔 톤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남자들은 네이비 정장에 포켓 스퀘어를 차려입었습니다. 박미자는 주방 옆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앉은 치아바리 의자와는 달랐지요. 등받이도 딱딱하고 쿠션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와 마리나라 소스 향이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케이터링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요. 완벽하게 올린 머리와 핑크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테마가 페일 핑크 앤 골드라서요. 시각적 일관성이 중요해서 이해해 주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검은 한복이 신부 측 가족들의 파스텔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웨딩 사진의 톤 앤 매너를 해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그램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신랑 측 가족 소개란에는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지요. 미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문틈 사이로 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윤준호가 처가 부모님 사이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윤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지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첫 춤을 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와 윤서가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지요. 미자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평생 꿈꿔온 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미자는 관객이 아니라 방해 요소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잠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윤서는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회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미자는 알았습니다. 건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이어졌지요. 미자는 종이컵에 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건배에 참여할 샴페인 잔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주방 직원이 지나가며 미자를 힐끔 봤습니다. 동정의 시선이었지요. 미자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커스텀 네온 사인이 벽면에 반짝였습니다. 퍼레버 어스라고 적혀 있었지요. 영원한 우리. 그 우리의 미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미자는 조용히 냅킨을 꺼냈습니다. 종이 냅킨이었지요. 눈가를 살짝 찍어냈습니다. 눈물이라기보다는 후끈한 공기 때문에 맺힌 물기였을 겁니다. 미자는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접고 기대를 접고 상처받은 마음을 깔끔하게 접었지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다른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계약서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의 시간표를 속으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하소연할 시간은 없었지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미자가 일어서는 소리였지요. 스윙도어 너머로 마지막 한 번 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미자는 조용히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지요.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리해둔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폈습니다.
웨딩홀 계약서였지요. 계약자명에는 박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결제가 미자 명의 카드로 이뤄졌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라베니르 플라워입니다. 박미자입니다. 내일 브런치용 플라워 주문 취소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그런데 이미 준비가 다 되어서 계약서 제12조 보세요. 24시간 전 통지 시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오후 8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지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지요. 잔금은 계약 조항에 따라 보류합니다. 내일 오전에 정산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모니 밴드 김 실장님 계시나요? 저희 오늘 웨딩 공연하는. 맞습니다. 박미자입니다. 2세트 공연 취소합니다. 예. 지금 1세트 막 끝났는데요. 하객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퍼포먼스 계약서 7조 사망 확인해 보세요. 발주자 요청 시 세트별 조기 종료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정산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명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호텔 연애팀입니다. 오늘 웨딩 오픈바 담당자분께 연결해 주세요. 네,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지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규칙으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픈바 담당방 매니저입니다. 자정 이후 오픈바 운영 취소합니다. 추가 바텐더 콜오프 해주세요. 그런데 하객분들이 아직 제가 비용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상 문제 없지요? 아,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세 통의 전화가 끝났습니다. 미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지요. 지난 6개월간의 결혼 준비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웨딩홀,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플라워, 밴드, 케이터링, 총 8,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담동 스파 8인 패키지 마이너스 840만 원. 신부 측 브라이드 메이드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미자는 이 결제 내역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엄 와인 시음에 마이너스 320만 원. 이것도 기억에 없었습니다. 리허설 디너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450만 원. 미자는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결제 시간을 보니 모두 자신이 잠든 새벽 시간이었지요. 누군가 미자의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서의 친구들 단체방이었지요. 미자가 실수로 들어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언니들 스파 어땠어? 시엄마가 다 내준다니까 완전 럭키. 맞아 키읔키읔 오늘 플렉스 타이밍. 부럽다 진짜. 우리도 결혼할 때 이런 시엄마 만나고 싶어. 미자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웃음 이모티콘들이 가볍게 춤췄지요. 그 가벼움 뒤에 숨은 무게를 미자는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단체방에서 나갔습니다. 미자는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정이었지요. 프로필 사진도 몇 년 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수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금액 부분만 불러 처리했지요. 날짜와 계좌번호는 선명하게 남겨뒀습니다. 포스팅 박스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설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사실만 보여줬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미자는 댓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닫았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약혼식 사진까지. 약혼식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와 윤서가 웃고 있었지요. 그 옆에 미자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구도상 미자는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잘라낼 수 있는 위치처럼 말이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하긴. 집에 와서 정리하고 있지. 플라워도 취소하고 밴드도 취소하고 사람들이 다 당황해하고 있어. 내 돈으로 한 일인데 내가 취소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하객들이 있는데.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객들. 그 하객들 중에 미자를 챙겨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준호야. 응. 오늘 엄마가 어디 앉아 있었는지 알아? 주방 옆이었어. 접이식 의자에. 엄마, 그건 뭐?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내일 모든 정산이 끝나면 통장에서 빠진 돈 계산해서 알려줄게. 내가 모르는 결제들이 좀 있더라. 엄마, 그게 무슨... 윤서한테 물어봐. 청담동 스파가 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요. 이제야 진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웨딩홀의 소음도,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축하 인사도 없는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진 기분이었지요.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대신 행동으로 경계를 그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종류의 전화를 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페이스북 포스팅에 댓글이 50개를 넘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웃 오지은을 만났지요. 미자 씨, 어제 결혼식 어떠셨어요? 네, 잘 끝났어요. 신부가 참 예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오지은도 그 기색을 눈치챘는지 먼저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내렸지요. 쓴맛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었지요. 준호는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첫마디였습니다. 안부도 없었고 양해를 구하는 말도 없었지요. 어떤 짓? 페이스북에 수표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윤서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알아? 미자는 준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지요. 윤서가 창피해해? 당연하지. 친구들이 다 봤다고.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돈 때문에 그런다고? 미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빨간 서류철을 가져왔지요. 결혼 준비 과정에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테이블 위에 영수증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청담동 스파, 프리미엄 와인 시음회, 리허설 디너 업그레이드. 모두 미자 모르게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결제했니? 준호는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건 윤서가 뭐?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엄마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다 해준다고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계속 영수증을 펼쳤지요. 1610만 원이야. 내가 모르는 결제가. 엄마, 이건 나중에 다 갚을게. 갚을 돈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여행비도 미자가 준 돈이었지요. 전세자금도 미자 명의 대출이었습니다. 미자는 서류철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노란 편지지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미자가 먼저 집어들었지요. 이건 뭐야? 편지 겉봉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를 보니 남편 민수의 글씨였지요. 민수가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그거 조용히 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지요. 미자야, 준호는 내 피가 아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아이가 갈 곳이 없었다. 너를 믿었다. 그런데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매일 보는 게 고통이었다. 미안하다.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미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지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준호는 편지 내용을 알아챘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넌 내 친아들이 아니구나.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무언가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키워주신 건 변하지 않잖아. 그래, 내가 키웠지. 미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지요. 근데 넌 나를 어떻게 대했니? 어제 결혼식에서 난 주방 옆에 앉아 있었어. 접이식 의자에. 그건 윤서 쪽에서 뭐? 너도 동의했잖아. 준호는 변명을 멈췄습니다. 미자는 일어났지요. 거실의 액자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돌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엄마,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미자는 액자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파기하는 게 아니었지요.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벽에서는 내렸습니다. 기억은 기억이고 의무는 의무야.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를 키운 건 사실이야. 그건 내 기억이고 내 마음이지. 하지만 이제 의무는 없어. 미자는 상자에 마지막 액자를 넣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면 관계는 선택이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 가능한 거지. 엄마, 넌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지갑으로만 봤지. 미자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냈지요. 뭐 쓰는 거야? 새로운 가족 명단.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지요. 오지은 마이너스 옆집. 눈인사로 안부를 묻는 사람. 서점 김 사장님 마이너스 책 추천해주는 사람. 아파트 경비박 아저씨 마이너스 제설 도와주는 사람. 준호는 그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선택한 가족이야. 날 봐주는 사람들. 미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도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지갑이 아니라.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갔지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응. 오늘부터 난 다른 사람이야. 남의 무대에서 배경 역할 하는 사람 말고.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습니다. 관계에 진짜 이름을 붙인 기분이었지요. 혈연이 아니라 선택, 의무가 아니라 존중. 미자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액자가 사라진 벽이 텅 비어 보였지만 곧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한 가족들과의 사진으로 말이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새로운 루틴이었지요. 예전에는 준호와 윤서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산책길에서 서점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미자 씨, 요즘 자주 보네요. 네, 아침 산책 시작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혹시 읽을 책 있으면 언제든 들러요. 새로 들어온 에세이 괜찮던데. 김 사장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감사해요. 꼭 들를게요. 오후에는 이웃 오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지요. 미자 씨, 멸치볶음 많이 해서 나눠드리려고요. 고마워요. 혼자 사니까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오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지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 결혼하고 나서 좀 복잡해졌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자식 결혼하면 어머니들이 허전해 한다고 하던데. 오지은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지요. 언제든 심심하면 놀러와요. 저도 혼자 사는 거 오래되어서 외로움 잘 알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오지은이 돌아간 뒤 미자는 멸치볶음을 맛봤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았지요. 딱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만든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많이 달라진 걸 눈치챘지요. 액자들이 사라진 벽에는 미자가 새로 산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지요. 고마워. 미자는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가 있어요.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지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랑 얘기했어요. 그래. 그 습 하나. 와인 시음회. 윤서가 사과하고 싶대요. 직접 와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필요 없어. 미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사과받을 일이 아니야. 윤서는 잘못한 게 없어.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너야. 미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내 돈 쓴 게 문제가 아니야. 너한테 허락받고 했을 거야. 문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지. 결혼식 날 내가 어디 앉았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미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꽃을 화병에 꽂기 시작했지요. 엄마, 응? 어떻게 하면 돼요?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진짜 궁금해? 네. 미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나를 사람으로 봐. 돈 주는 기계 말고. 둘째, 내 결정에 책임져. 윤서한테 미루지 말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존댓말해. 예. 친아들이 아니라면서? 그럼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지. 존댓말부터 시작하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표정이 진지했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지요. 마지막으로 내 일상에 관심 가져. 오늘 내가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오늘 뭐 하셨어요? 아침에 산책했어. 서점 사장님이랑 인사했고 지은 씨가 반찬 갖다 줬어. 아, 이런 작은 일들이 내 하루야. 너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준호는 새로운 시각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자신만 챙겨주는 엄마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이지요. 어머님의 하루가 어떠셨어요? 서툰 질문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았어. 평온했지.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님. 천천히 해도 돼.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 다시는 나를 지우지 마. 사진에서든 자리에서든 마음에서든 약속드립니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오래 있지 않기로 했지요. 새로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시작하는 게 좋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은 바빠. 아, 모레 오면 돼. 미리 연락하고. 네, 연락드릴게요. 준호가 나간 뒤 미자는 카네이션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가 가져온 꽃이라고 특별히 아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꽃이었습니다. 예쁜 꽃일 뿐이지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저녁에 오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멸치볶음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마트 갈래요? 좋아요.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생겼지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미자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로즈마리와 마늘을 볶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지요. 첫 번째 선택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오지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전을 들고 있었지요. 미자 씨, 이거 많이 부쳤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고마워요. 아직 준비 중이니까 편하게 앉아 있어요. 서점 김 사장이 두 번째로 왔습니다. 조금 어색해했지만 미자가 직접 초대했을 때 기꺼이 응해준 분이었습니다. 책 한 권 가져왔어요. 요리 에세이인데 재미있더라고요. 와, 감사해요. 요즘 에세이에 빠져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박 아저씨도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한 분이었지요. 평소 미자에게 안부를 물어주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집밥 냄새 맡네요. 네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담한 원형 테이블이었지요. 상석이 따로 없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오지은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해요? 남의 상석을 채우느라 자기 자리를 비웠던 우리에게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지은의 말에 공감하는 웃음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로 한 우리에게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잔들이 맑게 부딪혔지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훈계하지 않았고 누구도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지요. 미자 씨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해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들다 보니까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아, 그런 차이가 있나요?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요리랑 즐거움으로 하는 요리는 맛이 달라요. 박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경비일 처음엔 생계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민분들 만나는 게 좋아서 해요. 확실히 다르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일상, 작은 기쁨들, 때로는 고민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누었지요.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였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온 것이었지요. 어머님, 혹시 바쁘시면. 아니야. 들어와. 손님들 있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소개했지요. 제 아들이에요. 준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례하지 않았지요. 앉아서 같이 먹을래? 네, 그러겠습니다.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졌지요. 상석이 따로 없는 식탁에서는 누구나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응. 요즘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 있어. 맛있네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먹었는데 이제는 감사를 표현했지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즐거웠다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준호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모두 날 봐주는 사람들이야. 봐준다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야. 뭔가 해주길 기대하지도 않고 역할을 강요하지도 않고. 준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못 봤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지요. 어머님, 응, 윤서랑 이혼하려고 해요. 미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너 결정이야? 네.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느꼈어요. 힘들겠지만 잘 생각한 것 같아. 어머님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왜 화를 내? 내 인생이잖아.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 앞으로 뭘 결정하든 혼자 결정해. 남 탓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하지만 내 선에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규칙이었지만 더 건강한 관계였지요. 준호가 돌아간 뒤 미자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작은 전구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새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오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달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김 사장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맛있는 식사 감사했습니다. 추천해드린 책 재미있게 읽으세요. 박 아저씨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었지요.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졌다. 주방 옆 접이식 의자는 버렸고 내 식탁에는 의자가 모자란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준호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다. 서로 선택한 관계라면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지은 씨와 마트에 가기로 했고 김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도 읽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일들로 가득한 하루다. 미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이제 미자에게는 두 종류의 상석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상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상석이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상석이었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마음의 상석이었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자 자신이 그 자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일상 속 작은 용기와 변화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